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현재 어떠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가 폭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됐지만, 이 기술주들, 특히나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있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수급이 바닥에서부터 들어오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가 폭락의 이유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오펙이라고 아시죠? 예, 중동의 이제 원유 컨트롤하고 있는 요 기관, 여기에서 이제 주요국 원유 수요 전망치를 2달 만에 다시 낮추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낮춘 게 아니라 기존의 211만에서 203만 벨럴로 현재 거를 낮춘 데 이어갔고 내년 예상치를 딱 내놨는데 뭐가 보여지게 되었다. 170만 배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걸 넘어서 더욱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 시장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그만큼 소비력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패턴이라 현재 주가에도 결국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 요걸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케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각국별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긴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이 안에서도 중국의 경기가 많이 꺾이는 부분 때문에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이외를 본다면 그래도 잘 방어되는 것 아닌가? 요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 현재 전 세계 증시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뭐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가까지 이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소비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미국 쪽에서 잘 버틴다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에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얼마까지 빠지게 되었다? WTI 기준 65.75달러로 마이너스 4.31%또 하락했거든요. 이 가격에서 유지되는지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유지되는데 소비력이 일정하다면 인플레가 깎이는 데에도 큰 영향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어줄 수도 있겠죠.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브로드컴, AMD 등 반도체 기업부터 시작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등이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괜찮다면 또 기술주 중심의 증시 반등 요걸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여기를 기준으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 몇 프로 잡히고 있다? 25bp 이상 100% 잡히고 있고요. 50bp는 지금 4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설령 이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25bp는 확실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일정까지 엮어가지고 높게 평가해 보시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채권은 강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 네, 이외에도 좀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한국은 좀 걸리는 부분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 외교적으로 많이 꼬인 부분들이 막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이냐 우리냐 이번에 반도체 기업들 겨냥하면서 프레셔를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다, 크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중간에 낀 우리 여기에서 이제 어떤 외교를 통해 가지고 양쪽 모두에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소식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뭐 외국인이나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수를 많이 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도이치뱅크는 테슬라 매수 등급에
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하는데 뭐 별도로 다른 부분의 사업들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말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떠한 자극을 줄지 보고 괜찮다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이것도 높아지고 있다. 이걸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급등은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돈을 잘 벌고 있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도 더욱더 많이 되는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선박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고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최근까지 온 건 아무것도 아니라 더 큰 게 온다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조선업체 지금 돈 잘 번다고 도크를 늘리고 사람 더 뽑고 그게 아니라 기술 개발 이걸 통해 가지고 다음 스텝 밟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회사의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높게 평가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고부가치 선박 위주로 꾸준하게 우리나라가 뽑아내게 된다면은 그게 결국 다 돈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던 걸 생각을 한다면 이 역시 괜찮은 방향이지 않나.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만큼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쌓여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선가가 올라가는 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실적이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달러 인하에 대한 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 떨어지고 원화 가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의 부담이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즘에 항공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유가에 원화값이 너무 낮았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그게 완화된다면 항공 좋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한항공 10% 이상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LCC들도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킨케어부터 해가지고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중국을 넘어가지고 그 이외의 지역에도 유의미한 점유율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적을 좀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튼튼한 회사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주가가 많이 빠진다 하는 종목들 위주로 실적 괜찮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전력 끌고 올 방법이 없으니까 허가가 안 난다라고 해요. 전기 수요 이거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 그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신청을 하라.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원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쪽으로 발전 설비에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한국이 좀 앞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보는 식으로 이 관련 내용들도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그냥 내용 확인하시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이 괜찮았다면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오늘 또 보여지고 있긴 한데 저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 들려온 소식 뭐죠? 주총 연기. 왜 연기할까요? 지금 에너빌리티에게 사업구조 재편이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게 되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파열음이 많이 들려오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비난들이 끊이지를 않다 보니까 이 두산 쪽에서 안 겁니다. 아, 이대로 진행이 돼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비율 조절,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속도를 어느 정도 길게 끌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럼 앞으로 어떤 식의 진행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두산 쪽에서 어떻게든 사업 구조 재편 요거를 완료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에너빌리티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 조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야, 이게
호재로 인식이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권리가 이제 쪼개지는 일정 맞춰지게 된다면 여기서 한번 크게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물론 이전에 주주총회 여기 관련도 기대감 때문에 꿈틀거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단순하게 이 뉴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오고 있다. 현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 내용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악재보단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까지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우리는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료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본업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될 텐데 당연히 원전, 가스 터빈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발전부터 해가지고 이전에 예고했던 항공 엔진, 부품 이런 쪽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특히나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SMR 관련도 그렇고 대형 원전도 그렇고 일정적인 부분이나 국제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면 뭐 손해보거나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대형 같은 경우에는 체코 관련 부분이나 폴란드 쪽에 대해서도 언제 결과물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모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현재 차트에서 수급과 함께 어떻게 보면 좋을지 요걸 좀 고려해 보면 좋은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제가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게 외국인 수급 쪽이죠. 근데 지금 요 연기금 쪽에서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냥 비교적 안심하면서 보다가 외국인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확실히 바닥권 가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쪽에서 빨간불 크게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상승 가능성 높아진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것도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닥권 가장 베스트 좋은 자리는 어디다? 꾸준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여기 240일, 480일 겹쳐있는 라인이 있죠. 어떻게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게 베스트다. 그러다가 이제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 언저리까지 가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1선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볼린저 상단까지 갈 수 있는데 요로다가 61선까지 돌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쌍바닥 이후에 추세의 전환 여기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시로 훌륭하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에 있다? 여기 한 번 더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 61선 추세가 돌아섰을 때 이제 제일 큰 상승이 나오게 되었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서 잘 버티면서 추세가 차근차근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수급도 괜찮다 생각을 하면은 한 번 더 고점 돌파할 수 있는 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대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만큼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장담이나 이런 건 못하지만 그래도 얼추 패턴이 어떻게 흘러갈지만 예상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건 훌륭한 예시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가 좋은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빠르게 여기 121선 위에서 버티면서 이평선 이렇게 쭉 올라온 다음에 60을 돌파하면 그럼 예상보다 빠르게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한번 반응 오면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21,000원 언저리 여기 조금 아래까지는 시도가 발생을 할 것이다. 이걸 1순위로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 수급과 함께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 다음 매물대에 있는 23,500원 아래까지 가는 거고 여기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오케이 좋은 부분 나온다? 그럼 또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되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전보다 그래도 좋은 부분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최대한 잘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대로 끝내면 아쉽잖아요.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나올 일정 그리고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같이 한번 꾸준하게 보시면 좋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이 컴백을 해야지 안심을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지라인 가장 베스트는 현재 위치에서 횡보하면서 241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 다음에 6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서 하급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 잘 이제 엮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역시나 매물대,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자리를 조심하시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수급이랑 엮었을 때 괜찮으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시면 된다.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할게요.